내가 예전에 뭐 아이들의 부모를 나중에 찾게 해주려고 14개의 문신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입양을 떠나기까지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봤는데 놀랍게도 이제 안녕하십니까. 1393회 연출한 이한기 PD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방송은 전 문신을 가진 입양인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방송으로 Hallo, ik ben Rut en ik woon in Nederland en ik ben geadopteerd uit Zuid-Korea. 전문신을 가진 입양인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왜 이 전문신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파헤쳐보는 방송이고요. 그와 동시에 1970년대, 80년대 때 국외 입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에 김정은 씨 아이템을 미국에서 취재하던 와중에 DNA 검사를 도와준 미국의 입양인 단체분들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입양인분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소개해준 입양인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방송에 나온 덴마크의 마야 씨였고, 그래서 마야 씨랑 처음 만나서 전문신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고, 마야 씨를 통해서 이제 루스 씨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보게 됐죠.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있는지 여쭤봤고, 두 분 또한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전문신으로 추정되는 거를 밝히고 싶었던 의지가 커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던 그런 방송입니다. 루스 유니 씨가 팔에 있는 점을 의심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루스 유니 씨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문신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작은 점이겠거니 하고 살아오셨더라고요. 특이하게 이 루스 유니 씨 같은 경우에 남편 베르너 씨가 팔에 있는 것이 문신인지 아닌지를 좀 질문을 던졌고, 그 당시에는 루스 유니 씨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라 존스 씨 영상을 두 분이 보시게 된 거죠. So it's a really light scar with a cross, and there's 4 dots. There's 4 little scars on my arm. 그 후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고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이게 점이기보다는 문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죠. 그래서 이제 내 몸에도 혹시 가족이 남긴 문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신의 위치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Every time I do this clinical cure for the pigments, everything is disappearing. But there are 2 dots staying always, and it's this one and this one. It's a small one, but the thing is, it's blue and green. 그거를 이제 입양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사실은 직접 저희가 찍은 사람을 결국에는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가 뭐 문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을 때니까, 특히나 어린아이한테 문신 새긴다는 건 어쨌든 부모가 됐건 혹은 뭐 제3자가 됐건 부담스러운 일이니 몸에 있는 점처럼 보일 수 있는 부위에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입양인분들은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점 모양 문신을 남긴 새로운 이유가 또 있을까요? 부모가 내보낼 때 흔적을 남겼구만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 쉬운 곳에 해놨을 수도 있겠어요. Also discovered that there was health issues problem of many of us. So I was thinking that, are we marked because we have been ill?
그 취재 초기에 여러 군데에서 예전에 전문신에 관한 입양인 관계자의 인터뷰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입양기관 혹은 보육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예전에 뭐 아이들의 부모를 나중에 찾게 해주려고 14개의 문신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본 분도 아니고 그런 인터뷰를 본 사람한테 내 얘기 들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두세 분한테 들어서 그 영상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방송국을 다 뒤져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저희가 찾고 그분을 만났으면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었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전직 입양기관에서 근무했던 분 혹은 뭐 아동병원에서 근무했던 분, 조산소를 운영했던 분, 아이가 태어나서 입양을 떠나기까지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봤는데 놀랍게도 이제 전부 다 전문신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 처음 들어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비사벌 영화원이 사라지면서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원들이나 보육시설은 대부분 존속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 대장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아이가 입소를 하면은. 그리고 그 입소 카드는 영화원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사벌 영화원이 만약에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양쪽에 똑같은 자료가 남아 있었겠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 아동하고랑 사장을 했어요. 나 요즘은 분양하려고 했거든요. 비사벌 영화원이 문을 닫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럼 자료가 이쪽으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 영화원을 비사벌 영화에 있던 자료를 누군가 없애지 않았다면 어디로 옮겼을 텐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2보육설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청에서 갖고 있는 것과 이것이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록상 남겨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사벌 영화원이 없어지면서 일부는 전주시청에 가고 일부는 제2보육설을 갔을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은 전부 다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I mean that's close. Yeah. So we have to ring the bell. 아니 여기 있어요 정말인데? 저 사람 있네요. 저 사람 있구만요.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안 열어주셔가지고. Yeah. She opened the window. 저도 방송 보면서 너무 화가 난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댓글에 분노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신의 기록을 그냥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이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저희도 그렇고 류수인 씨도 가장 사실은 당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조적이지 않을 거란 예상은 다 하세요,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가셨는데 아예 전부터 잠길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 숨기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왜 그랬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저희도 그 이후에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고, 또 루스인 씨 본인도 자기를 그렇게 대우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루스인 씨랑 같이 전주 그 보육소를 가기 전에 제가 그냥 혼자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촬영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관계자분이랑 얘기가 나눴죠. 관계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비사벌 영화원 자료가 있다. 모든 자료가 다 있다고는 자기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입양인 본인이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H 입양기관에다가 입양인 본인이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고는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이미 사전에 확인이 된 상태였어요. 네, 저희가요. 네.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그런 이야기는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제2보육시설 앞에 통화했던 게 같은 관계자인데 그분이 우선 이제 자기가 저희한테 했던 말도 다
부인 내지 이제 묵살한 거죠, 아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 분노하는 댓글이 많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 입양인들한테 그 기록을 좀 보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좀 더 일반적이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좀 알려졌을 때 입양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조금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류수윤 씨처럼 입양 전 자신이 있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돌고 돌아 기록을 찾아 헤매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정확하게 그 법이 없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 모든 자료들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보관하게 법이 돼 있어요. 입양기관들이 갖고 있던 서류와 그다음에 각 보육시설들이 갖고 있던 서류 그리고 각 군청에 보관돼 있는 뭐 폐쇄된 시설들의 서류들이 모두 아동권리보장원이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사실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기록관이 있어야지 이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기록관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도 아직 협의 중이고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올지도 아직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입양인들이 또 제일 염려하는 거는 정말 모든 자료가 넘어오는 게 맞는지 그 자료들을 이관을 하더라도 정말 진짜 자료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만 오는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던 또 다른 사실은 방송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 류수인 씨 아버님이랑 그다음에 마야 씨 어머님을 현지에서 만났잖아요. 통화하고 류수인 씨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을 정도로 돈을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3,000달러, 4,000달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일반인 연봉의 거의 1.5배를 아이 하나를 보내면 입양기관이 얻었다. 그래서 입양인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저희가 요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냥 내가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만약에 납치된 아이면 어떠지? 이게 단순하게 입양인 분들만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라 그 입양인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고 실제로 작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사실은 전문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도 아는 분이 계시면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한테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정부나 이런 기관들에서 이 기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